여러분,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기초연금,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변화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분들은 연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한 정책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미리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인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은 몇 년 동안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심사에서 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어르신은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국민연금이 조금 있고 자녀들이 가끔 생활비를 보태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계산 결과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은데 나라에서는 소득이 높은 것으로 계산된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기초연금 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이유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초연금 제도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어르신 가운데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비교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10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가운데 소득이 낮은 쪽에 속하는 분들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에서 이 방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노인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는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십만 명씩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연금에 들어가는 예산도 계속 커지게 됩니다. 현재도 이미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기초연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금액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념은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값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기준을 활용하면 전체 국민의 소득 구조 속에서 복지 지원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노인들끼리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소득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실제로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가장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에게는
지원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거의 없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방향 가운데 하나가 가장 어려운 계층을 더 지원하자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기준을 생각할 때 실제로 들어오는 돈만 기준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도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같은 실제 소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함께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집,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같은 재산이 있다면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월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이것을 재산의 소득환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집에서 실제로 돈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제도에서는 그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과 계산 결과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집값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지만 재산 가치 때문에 계산상 소득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이해하려면 이 소득인정액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지급 여부는 결국 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나 시설 관리, 청소 업무, 마트 계산대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근로소득이 있을 때 기초연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제도에서는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어르신들이 일을 해서 번 돈 가운데 일부는 계산해서 제외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에도 일을 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이런 공제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공제가 줄어들면 계산되는 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초연금 기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도 자신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만으로도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되면 받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준이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제도에 숨어 있는 두 가지 함정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혼란을 겪는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제도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히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수령 금액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흔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왜 만들어졌느냐를 이해하려면 기초연금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까지 동일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감액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감액 구조를 완화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제도 변화 방향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특정 직역 연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여러 가지 공적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제도입니다. 이런 연금 제도에 가입했던 분들 가운데 일부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이 보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으로 근무했던 분들 가운데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퇴직할 때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지금 남아있는 돈이 없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상태이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에서는 단순히 현재 통장에 있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연금 제도에 가입했는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지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이나 연금 이력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제도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복지제도 변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제도가 갑자기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몇 년에 걸쳐 조금씩 기준이 조정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리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제도가 바뀐 뒤에야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대응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세 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소득인 정액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소득인 정액은 기초연금 판단 기준이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값을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면 자신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심사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기준에 가까운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재산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계산에는 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나 오래된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산이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연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나 담당 공무원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기준이 안 될 것 같아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과가 결정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만 65세가 되었는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이후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청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제도의 구조와 앞으로 논의되고 있는 변화 방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 제도와의 관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앞으로 제도는 조금씩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 제도는 알고 있는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제도라도 정보를 알고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